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챌린저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화이트 큐브에 다니고 있는 곽웅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의 리브랜딩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서버를 만들 때 했던 고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주제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개발을 시작한 지는 약 9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고를 사용한 지 5년 정도 되어가는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C 언어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가 고 언어에 대해서 추천을 해줘서 찾아보니까 성능도 다른 언어보다 준수하고 그리고 C 언어로 되어 있는 코드를 포팅하기도 용이하다는 점에 빠져서 고 언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서버 사이드 앱을 먼저 고로 만들어 보면서 고를 익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서비스 백엔드 모듈을 고로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챌린저스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화이트 큐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회사가 겪은 리브랜딩 얘기와 그 과정에 있었던 백엔드 개발자로서 했던 고민들을 조금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안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모두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폰서 세션이니만큼 회사 소개가 조금 들어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챌린저스라는 서비스는 처음에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습관 형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되었고 그 당시에 여러 기업 고객들과 인터뷰한 결과 뷰티 관련 회사들이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하고 싶어 하더라 라는 필요성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챌린지라는 요소를 사용하면 1등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습관 형성에서 뷰티 득템 앱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실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타트업답게 호다닥 개발을 했고 그 결과 현재 흑자 전환과 함께 신사업까지 병행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로 더 광고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게 하자라고 시작된 게 앞으로 소개할 새로운 서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관 형성 앱 서비스에서 뷰티 득템 앱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남았던 이제 코드상의 흉터들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패했던 데이터의 흔적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남겨놨던 기술 부채들을 우린 해결을 해야 했고 이 모든 과정을 시작으로 이제 이 과정의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서버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토대를 다지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챌린저스는 처음에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합류한 시점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고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챌린저스는 왜 고를 선택했을까가 궁금해졌고 근데 현재 남아있는 팀원들 중에서는 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없어서 그 당시에 선택했던 사람이랑 연락이 닿아서 물어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제 카톡 내용인데요. 내용으로는 이제 복잡한 API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성능 이슈가 발생하면서 파이썬으로 된 코드를 리팩토링 할지 그리고 다른 언어를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고가 핫해서 선택했다라는 답변이었는데 비록 그 화두여서 선택했다라고 워딩을 하시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언어들이랑 비교를 하셨을 테고 그리고 성능이나 유지 보수 그리고 러닝 커브의 차이가 고를 선택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맨 처음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소스 코드 아키텍처에 관한 고민인데요. 결과적으로 소스 코드 아키텍처는 로버트 마틴의 클린 아키텍처를 차용했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는 처음 도입할 때 다소 복잡할 수도 있고 계층 간의 의존성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계층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전이라면 이제 다소 학습 곡선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도메인 로직을 프레임워크나 외부 라이브러리와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의존성이 잘 분리되기 때문에 유연한 소스 코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닛 테스트나 도메인 계층을 모킹해서 테스트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작성해낼 많은 양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하기가 편하고 또 높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클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DI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글의 와이어와 우버고 FX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버고 FX를 사용하고 있고요. 먼저 구글 와이어는 컴파일 타임에 DI를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고 컴파일 레벨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존성 그래프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코드 작성이 좀 번거로워지고 그 무엇보다 제가 런타임 DI에 익숙해진 탓인지 뭐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버고 FX는 런타임에 DI를 수행하고 의존성을 싱글톤 형태로 관리하면서 고에 있는 이닛이나 그 전역 변수들을 사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제 전역 상태를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한테 크게 작용했던 점은 하나의 포스트잇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뭐 입장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합류하기 전에 퇴사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다잉 메시지처럼 우버고 FX라고 써져 있는 포스트잇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상관없다라고 할 때는 스타수를 좀 맹신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FX를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다 만들고 난 지금은 그걸로 이제 의존성 주입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HTTP 프레임워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백엔드를 모두 고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HTTP 프레임워크를 선정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의 챌린저스 서비스는 치라고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치라는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맨 처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던 API를 포팅하는 과정에서 뭐 다소 복잡한 라우팅 그리고 뭐 유연한 구조가 필요해서 그런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API를 좀 더 레스트풀하게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이게 만들고 싶었고 근데 이것보다 뭐 미들웨어에 대한 처리나 레퍼런스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ORM을 선정할 때 가장 의견이 많이 나눴었는데요. 먼저 ORM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모두가 만장일치로 사용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누군가는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말고 고스럽게 사용하자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이제 회사라는 특성이 이제 많은 사람이 거쳐가게 될 테고 유지 보수나 그리고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는 ORM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이제 뭘 쓸까 하나씩 이제 꺼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누군가는 빌더 타입을 선호해서 Z이라는 ORM을 원했고 또 누군가는 그것보다 레퍼런스가 많고 또 자동 생성되는 코드가 있어서 컴파일 레벨에서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SQL 보일러를 선호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가장 사용자가 많은 GRM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팀원 중에 누군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직도 고름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진 않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뭐 아무튼 GRM을 선정한 이유는 쿼리랑 모델 간의 매핑이 쉽고 그리고 직관적이어서 생산성 좋고 유지 보수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뭐 물론 내부적으로 GRM이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성능 오버헤드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복잡한 쿼리나 그리고 대규모 작업이 될 때는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GRM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문서화나 환경 변수 그리고 로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근데 에러 처리나 뭐 로그 처리, 테스트 같은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새로운 서버를 구상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화이트 큐브에 합류하고 고개발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언가를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돈 패닉은 사실 고를 사용하는 고퍼의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 패닉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겼었어요. 근데 팀이 합류하고 보니까 뭐 패닉 리커버리 패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에러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들었을 때는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이 이제 너무 그 안티 패턴으로 생각하던 거를 실무에서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편협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철학적인 생각에 좀 잠기게 됐었고,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고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 새로운 아키텍처에서의 패닉은 이제 프로그램 구동 시에 반드시 죽어야 할 때만 사용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웠던 점은 네임드 리절트 파라미터인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네임드 리절트 파라미터는 고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용처나 장점을 알아가다 보면 고의 철학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네임드 리절트 파라미터는 이제 리턴할 변수를 함수에 정의하는 부분에 선언하고 리턴 키워드를 단독으로 호출해서 자동으로 해당 변수가 반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물론 여러 값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반환할 때는 코드 가독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함수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질수록 가독성은 훨씬 떨어지고 함수 흐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개발자 개개인이 선택하게 하기보다 저희는 네임드 리절트 파라미터를 그냥 쓰지 말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모든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컨벤션이 있을 테고 저희도 새로운 서버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컨벤션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회사에 합류를 하고 새로운 서버를 구성할 때 있었던 과정과 이미 해온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이라서 혹은 기타 등등의 여러 이유로 남겨놨던 기술 부채들을 저희는 앞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그 기능들을 검색 기능 고도화 그리고 이벤트 소싱, 양방향 통신을 꼽고 있고 현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저희 팀과 같이 기술적인 챌린지를 함께 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 지금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폰서 세션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 화이트 큐브 챌린저스 팀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이지만,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발 외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배려를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백엔드 개발자를 구직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구직 중이시거나 구인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구직 중이시거나 팀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부스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